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중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먼저 자기장의 모양부터 알아볼 건데, 자기장의 모양은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 톡톡 쳐주면 자기장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자기장 모양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자기장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형도선의 자기장 방향은 저번 시간에 배운 직선도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직선도선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도선을 감아쥐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래서 원형도선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방위표를 확인해 보면 남쪽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원형도선의 왼쪽 부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에 맞춰서 감아지게 되면 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고, 원형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남쪽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형 도선의 오른쪽 부분을 이용하면 전류가 위로 흐르는 직선 도선으로 볼 수 있고, 역시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면 반시계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원형 도선 내부에서 한 번 더 자기장의 방향이 남쪽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원형 도선 주위에 A, B, C 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묻는다면 A 지점에서는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은 다음 화살표 방향을 표시해 보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자기장 방향이 북쪽임을 알 수 있고, B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남쪽이며 C에서는 A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운 개념을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문제이고, 직선도선 문제를 풀 때는 나침판이 도선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방향은 가 또는 나와 같은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한데, 오른손을 이용해서 감아 지어 보면 나가 아니라 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가를 이용해서 도선의 위쪽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은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N극을 표시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됨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반해 도선 아래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위표를 확인한 다음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임을 확인해서 자기장 방향을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 한다. 옆에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먼저 전류의 방향을 확인을 해야 한다. 긴 게 플러스 극이었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었으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표시를 한 다음 나침판의 위치가 도선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감아 지어서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려주고 자기력선에 접선을 긋고 화살표 방향을 표시하면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래서 1번 나침판의 경우는 도선 위쪽에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이 북쪽이 되고, 2번 나침판 역시 도선의 위쪽에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 된다. 그리고 3번은 자기장 방향이 남쪽이 됨을 알 수 있고, 4번은 주의할 사항이 나침판이 도선의 아래쪽에 있어 자기장 방향이 서쪽이 됨을 알아야 한다. 위쪽에 있다면 동쪽이 되겠지만 4번은 아래쪽에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이 된다. 이어서 원형 도선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는 직선 도선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자고 했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맞추고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쥐게 되면 가에서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반해서 나 부근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시계 방향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B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뒤쪽을 가리키게 되고
A에서는 앞쪽이 되며 C에서 역시 앞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방위표가 있다면 A는 남쪽이라 해야 되고 B는 북쪽이며 C 역시 남쪽이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의 자기장의 모양은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는 역시 오른손을 쓰는데 이번에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쥐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인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막대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놓았을 경우 나침판의 N극이 S극 방향을 향하게 되듯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되고, 왼쪽 편에 N극이 유도가 되고 오른쪽 편에 S극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점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 바늘의 방향을 확인해 보면 나침판의 N극은 S극을 향하고 S극은 N극을 향하여 막대 자석 주변과 동일한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코일에서는 코일 내부에도 나침판을 넣어서 자기장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일 내부에서 나침판 바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의 방향, 즉 자기장 방향과 동일하게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A와 E의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같고 나머지 B와 C와 D의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왼쪽을 가리키면서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또는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코일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전자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으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이다. 철심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좀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심을 넣어서 만들게 된다. 이때 전자석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코일 감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라든지 코일의 감원수를 변화시켜서 전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전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전자석의 극을 바꿀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일시 자석이다. 이 전자석은 다양한 곳에 이용되는데 대표 예로는 전화기나 스피커,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 영상장치 등이 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코일 주위의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는 먼저 전류의 방향을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에 코일을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보면 앞쪽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고,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감아질 때 네 손가락 끝에 화살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쪽에서 전류가 내려오고 있으므로 네 손가락 역시 아래쪽으로 감아지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 방향 역시 오른쪽이 되고, 그래서 코일의 오른쪽에 N극이 유도되고 왼쪽에 S극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코일 주위와 코일 내부에 나침판을 배치를 시켰을 때 나침판 바늘의 방향은 A와 E의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같고 B와 C와 D의 바늘의 방향이 같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므로
A에서 나침반 바늘의 방향은 왼쪽이 되고 또한 E에서도 왼쪽이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B와 C와 D의 경우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